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 덕분에 저희 분석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글로벌 빅파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줄여서 BMS라고 하죠. 이 BMS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K-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름 테라퓨틱스인데요. 오늘 이 회사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그 까다로운 BMS의 지갑을 열게 만든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신약 개발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보고요. TPD라는 신기술 전쟁터에서 오름 테라퓨틱스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BMS가 인정한 기술의 본질이 대체 뭔지 속속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당연히 경쟁 구도와 투자 위험까지 냉철하게 짚어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약 개발 패러다임의 대전환. 좀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의학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모든 병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 중에 무려 85%는요, 기존 방식으로는 약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걸 업계에서는 약물화 불가능하다, 언드러거블이라고 부르거든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건 너무나 잘 아는데 공격할 무기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수많은 과학자들을 좌절시켰고 현대의학이 수십 년간 넘지 못했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약들은 전부 점유 기반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쁜 단백질이 있으면 그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딱 달라붙어서 기능을 잠시 일시정지시키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건 문제의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뚜껑으로 잠시 눌러놓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세포는 어떻게든 다른 우회로를 찾아내거나 아예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표적 단백질 분해, 즉 TPD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부터요. 이건요, 컨셉 자체가 달라요. 문제 단백질의 기능을 그냥 잠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포 안에 원래 붙어 있던 단백질 폐기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일종의 청소부로 활용하는 거예요. 어이, 저기 나쁜 단백질 좀 치워줘.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출동해서 원인 단백질을 그냥 아예 가로로 만들어서 없애버립니다. 정말 원천봉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거,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TPD라는 신대륙이 열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죠.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이 1세대 기술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초기 TPD 기술의 양대 산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쪽은 프로탁입니다. 얘는 나쁜 단백질과 분해 요소를 딱 풀처럼 연결해주는 방식이라 설계하기는 좋은데 분자 자체가 너무 뚱뚱해서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분자 접착제인데 얘는 몸집은 작아서 좋은데 사실상 우연에 기대해야 해서 설계가 너무 어렵고 엄중한 단백질을 공격할 위험, 즉 오프탁의 독성 문제가 있었죠. 근데 프로탁이든 분자 접착제든 이 1세대 기술들이 임상에서 공통적으로 부딪힌 아주 결정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GSPT1이라는 단백질 때문인데요. 이 단백질이 암세포 생존에 필수적이라서 정말 좋은 타겟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 생존에도 꼭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BMS가 개발하던 약물처럼 암세포를 죽이려고 약을 썼다가 정상세포까지 같이 파괴해버리는 심각한 독성 문제가 터진 거죠. 정말 강력하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 오름 테라퓨틱스가 게임 체인저로 등판합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해법은 바로 정밀 유도 미사일 DAC 기술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작동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항체라는 유도 장치가 암세포 표면에만 있는 표적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찰싹 달라붙습니다. 둘째, 암세포는 이걸 영양분인 줄 알고 신나서 세포 안으로 꿀꺽 삼키죠. 셋째,
세포 안으로 들어간 미사일은 리소솜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탄두, 즉 단백질 분해제를 방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출된 분해제가 드디어 GCT1 같은 목표 단백질을 찾아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오직 암세포 안에서만 폭탄이 터지게 설계한 거죠. 완벽하지 않나요? 그럼 이 DAC 기술 대체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요? 첫째, 총매독 활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사일 탄도 하나가 수천 개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효율이 엄청나죠. 둘째, 치료 지수 확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아까 그 GSPT1 분해제처럼 너무 독해서 창고에 봉인해뒀던 초강력 무기들을 이제는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약에 내성이 생긴 아주 지독한 암세포까지 공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스가 가진 기술적 혜자, 즉 아무도 못 따라오는 핵심 기술은 바로 이 TPD 플랫폼, 그중에서도 프로탑 링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사일에서 탄도를 분리시킬 때 아주 깔끔하게 아무런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분리시키는 기술이에요. 다른 경쟁사들은 이 링커의 잔해가 남아서 탄두의 성능을 뚝 떨어뜨리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오름은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거죠. 바로 이런 디테일이 기술의 격차를 만들고 진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우리가 떠들어봤자 시장의 큰 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오름은 어떻게 글로벌 빅파마인 BMS와 버텍스의 러브콜을 받게 된 걸까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BMS가 오름의 ORM-615-1이라는 파이프라인 하나를 인수하면서 계약금도 아니고 당장 현금으로 지급한 선급금입니다. 이 바이오 업계에서 선급금이라는 건요, 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20년 동안 시장을 봐온 짬이 나오는 건데요. 이 딜의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통 기술 이전 계약에서 선급금은 전체 계약금의 10%만 넘어도 와, 대단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려 55%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하고 가능성에 투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BMS가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못했던 바로 그 GSPT1 독성 문제를 오름의 기술이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완성품을 사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우리가 졌소 하고 100개를 든 거나 다름없는 정말 대단한 사건인 거죠. 근데 오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세계적인 유전자 치료제 회사인 버텍스랑 맺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딜은요, 오름의 플랫폼이 항암제라는 운동장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유전자 치료를 하려면 먼저 우리 몸속의 병든 세포를 안전하게 싹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존 방식은 독성이 너무 강했거든요. 버텍스는 바로 이 정리 작업에 오름의 정밀 유도 미사일 기술을 쓰기로 한 겁니다. 이건 오름이 단순 신약 개발사를 넘어서 차세대 의료기술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순 없죠. 냉정하게 경쟁 구도는 어떻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과연 오름은 이 치열한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시장 판도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ADC의 최강자, 시젠을 인수한 화이자와 손잡은 뉴릭스예요. 이건 자본과 기술의 결합, 어벤져스급이죠. C4나 카이메라는 약간 다른 영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플레이어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GSPT1을 타겟으로 하는 DAC 분야에서는 오름이 명백한 퍼스트 인 클래스, 즉 최초의 선두주자라는 점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입니다. 첫째, 뭐니 해도 화이자 누릭스 연합군의 거센 추격, 정말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둘째,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아무리 초기 데이터가 좋아도 마지막 임상 3상 문턱을 넘는 건 정말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셋째, 2025년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떨지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대단한 플랫폼 하나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더 탄탄하게 확장해 나가느냐,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숙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스는 강력한 약은 필연적으로 독하다는 기존의 상식, 이른바 치료 지수의 역설을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한 K-바이오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장 안전하게 목표물까지 배달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완성했으니까요. BMS와 버텍스와의 계약은 사실상 기술 검증은 끝났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항암제를 넘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죠. 물론 치열한 경쟁과 임상이라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과연 오름 테라퓨틱스는 K-바이오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